자,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든지 좋으니까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음식이나 5개만 한번 이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실제로 소리 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내외 정치인 중에서 아무나 5명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이든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5개의 음식 정말 아무 순서 없이 아무거나 그냥 툭툭 여러분 기억에서 인출된 것일까요? 정치인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작위로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인출해낸 그런 이름일까요? 많은 음식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인출해낸 음식은 어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정보들 가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인출하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접했거나 혹은 자주 접한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일단 크고요. 만약에 최근에 접했거나 자주 접한 정도가 비슷하다면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의 이름 역시 여러분이 말씀하신 5명의 이름 중에 뭐 보수나 진보 쪽 어느 쪽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이름이 더 많은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쪽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얘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나가 아닌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정서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발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 중 어떤 기억을 더 잘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10번, 나쁜 일이 10번 있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지난 한 달을 회상하면서 좋은 일을 조금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좋은 일이 좀 더 많았었구나 이렇게 회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기억의 긍정적 편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과 정서와의 관계와 관련된 두 번째 주요 발견은 기억이 처음 생성될 때 부호화 단계 때의 정서 상태와 그것을 기억해낼 때, 즉 인출 단계 때의 정서 상태가 서로 일치할 때 기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일을 더 잘 기억해낼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일을 불안한 상태에서 경험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일이 더 잘 기억된다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편안한 기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기억을 떠올려서 시험을 치를 때, 즉 그 회상을 할 때에도 편안한 기분으로 해야 회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는 편안한 기분으로 했다가 막상 시험 볼 때, 인출할 때는 불안한 기분으로 한다면 당연히 인출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부할 때와 시험 볼 때, 즉 부호화 단계와 인출 단계의 정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를 상상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과 정서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 번째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인 일들을 더 잘 기억하고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일들을 더 잘 기억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렇다입니다. 어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고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각 과목을 이 학생의 기분이 어떤 상태일 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서 일치 효과에 따르면 국어는 이 학생 기분이 좋을 때, 수학은 기분이 나쁠 때 공부하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